네,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는데요. 한 해 2천만 원 이하 월세 소득을 얻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여전히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자, 박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밝혔고요. 과세는 2016년부터 하되 분리과세 14%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0%에서 60%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이 필요경비 제도라는 게 이제 증빙 서류가 따로 없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제 경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제 간주해주는 제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기본소득 공제 400만 원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이 월세만 받아서 생활하는 이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200만 원 정도 추가 공제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 대책은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 시장이 약간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어떤 보완장치, 완충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밖에 어떤 보완책들이 나왔습니까?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월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주택자 보유의 어떤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전세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해왔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좀 차등화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14%를 적용하고 2천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른 월급이라든지 금융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모든 전세에 대해서 그렇게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죠. 33평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흔히 시가로 하면 4억 정도 될 겁니다. 이에 대한 주택을 이제 전세로 놨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빼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번에 아마 좀 또 다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국민들이 약간 세금 때문에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소득분에 대해서는 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전방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월세세 공제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득이 적어서 세금을 이제 내지 않는 계층은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어느 정도 월급을 받는 셀러리민들에게 이제 연말에 환급해 주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저소득층들은 사실상 낸 세금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환급해 줄 돈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이런 연말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보다는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이제 보전해 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10월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수혜 대상이 한 97만 가구에 매달 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에서 어지간한 월세가 50만 원 넘거든요. 그러면 11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우처 재원을 좀 더 늘려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셋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 이번 대책이 전셋값을 잡는 데는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번 보완 대책은 오히려 전셋값 하락에는 크게 뭐 도움이 안 되는 조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월에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 뭐 선진화 그때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주택의 월세화 속도가 좀 멈칫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유가 집주인들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투명화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니까, 다시 이제 반전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었는데요. 예. 이번에 오늘 발표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전세로 돌리려는 어떤 반전세 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전세금 받아도 과세하고 월세 받아도 과세를 한다면은 예. 좀 더 수익이 높은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대책은 전세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매매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에서는 좀 위축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예. 이번에 2년 유예라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좀 없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2년 뒤에 시행은 또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 부동산보다는 주택 임대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쪽에는 매매 시장이 다소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이런 과세 투명화는 뭐 대세의 흐름이고 어차피 부동산이 하나의 비즈니스에서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요. 조금 더 완충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이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